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술 먹고 새벽 귀가 꾸짖자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아들.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심리학적, 뇌과학적 관점에서 이거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 TV조선에서 전했는데요. 새벽 귀가를 한 거죠. 술을 먹고. 네, 그래서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 아들을 체포했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이 대학생 19살인데 이 학생이 2시 50분, 네, 그러니까 새벽이죠.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족이 신고를 해서 범인을 체포했다라는 거예요. 네, 늦게 귀가했다면서 훈계하는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뭐가 소중한지 모르는 거죠. 네, 흉기로 어머니 찌른 아들 체포.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다퉜다라는 거예요. 네, 술 마시고 늦었다 꾸짖는 어머니의 흉기 휘둘러 살해한 아들을 검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술 먹고 새벽 귀가 꾸짖자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아들이 체포됐다라는 거죠. 네, 흉기로 어머니 찔러 살해한 10대 남성이 검거됐다라는 것인데, 참 기운 빠지는 일입니다. 일단은 이 학생이 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 뇌의 자제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 금지를 시키고 불법화 시킨 것처럼 술과 담배에 대해서 지금 이 불법화는 못 시키더라도 이 술, 담배에 대한 경고 그림, 네, 그리고 이 광고를 규제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베 담배는 경고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술은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술 광고하고 그러죠. 근데 이 술이라는 것이 뭐 마셔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뇌에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술, 담배, 그리고 마약은 이 다 도파민 장난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약을 하면은 마약 속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이죠. 이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약이 쾌락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완전히 이 호르몬 시스템, 도파민 시스템이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 이 전전두엽 이쪽의 전두엽에서 이거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조절하게 되거든요. 인간의 말과 행동과 감정 등을. 근데 도저히 이걸 통제를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보면은 항상 멍해 있어요. 사람이 멍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보면은 자신이 뭐 굉장히 뭐 제가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뭐 아주 명문대를 다녔고, 뭐 아주 미국의 아주 명문대를 준비했고,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신뢰는 가지 않는데, 그 사람 보면은 항상 멍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멍해 있을까? 네, 근데 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연락이 돼 보면은 완전히 사람이 폐인이 돼 있어요. 폐인이 돼 있어요. 그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마약을 하나 보다. 그래서 한번 떠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어떤 장소에 갔는데 마약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마약을 해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중독이 되다 보면은 이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뇌가, 전두엽이라는 뇌가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은 좀 강도가 낮죠. 담배도 강도가 좀 낮지만 계속 그 도파민을 분비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죠. 쾌락 호르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뭐 술 마셔보신 분, 뭐 저도 술을 안 마시는 건 아니니까 마셔보면은 굉장히 절제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절제력이 떨어져서 뭐 옛날에 뭐 사람들, 옛날에 그 관련을 맺었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들 보면은 옛 뭐 애인이라든지 헤어진 사람들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이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근데 다음날 술 깨고 나면 아, 내가 왜 그랬지? 이제 그렇게 이성을 되찾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절제뇌가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자제뇌가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문제는 이 술을 마신 사람한테 꾸짖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냉철한,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냉철한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 학생이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해도 엄마를 살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냥 친구 같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유아기 때부터 부모가 아이를 징계할 수 있는, 체벌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유지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 갑자기 부모의 체벌권을 뺏어버리고, 선생님들의 체벌권을 뺏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인간은 그냥 이 학자들, 이 멍청한 학자놈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아본 이런 학자놈들이 그냥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들어내면은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욕심과 이기심과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 욕망을 향한 멈추지 못하는 탐욕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라든지 애덤 스미스의 이론에서 실패가 왜 나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냥 이상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 그냥 모두가 공산, 모두가 그냥 공평한 세상.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됩니까? 욕심과 이기심, 쾌락, 그리고 공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끊임없이 분노하기도 하고, 이기적 분노를 하는 거죠.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이기적 분노를 하고, 이러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그냥 선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가정과 이 사회가, 가정과 이 학교, 사회가 다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됨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것, 사랑과 양심, 사랑과 양심 실천,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스스로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인간은 자기를 수행하면서 내가 사랑과 양심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불의를 미워하고 있는가,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직한 사람인가,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위해서 정진해 나가는 게 인생인데, 이런 가치는 다 버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학벌이야, 출세야, 외모야, 외모만 쾌락이야.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쾌락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요즘에 고등학생들
예, 고등학생들 이렇게 있는 원룸촌 같은 데 가보면 과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많은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들한테 이 원룸을 안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난잡한 그러한 성행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훌륭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과연 자기가 엄마를 살해하고 자기 행복할까요? 당연히 후회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살아오면서 이 도파민에 중독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절제뇌를 상실하지 않았는가. 도파민에 중독되고 절제뇌를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술, 담배, 그리고 카페인, 커피 같은 거, 카페인,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또는 도박이라든지 또는 사실상 도박화된 그러한 주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또 뭐 야한 그러한 음란물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절제뇌를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자기 가족들하고 제대로 얼굴 맞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친구들 얼굴 맞댈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끝난 겁니다. 많은 사람을 불행으로 만든 거예요. 엄마도 불행하게 만들고 가족들 다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끝난 거예요. 결국에는 가슴 아픕니다. 개인의 책임, 그리고 우리 이 사회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도파민 중독 안 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좀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쾌락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 이제는 이 대한민국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놓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붕괴될 거다라는 거예요. 50억 클럽 보세요. 그것이 사회 지도층의 민낯입니다. 판사들 보세요. 판사들이 위법 저지르고 그냥 또다시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고액 연봉 받고 로펌 가고, 또 어제의 변호사가 오늘의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어제의 검사 판사가 오늘의 또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이런 상황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나 한 개인의 삶이나 이렇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이게 왜 교육학적으로 문제가 있었는가, 또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우리가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